5월 31일 오늘의 코인 뉴스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감소, 연체율 급증 적신호. 국내 중대형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은 잔액이 줄어드는 반면 대출자는 늘고 연체율은 오르면서 건전성이 악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중대형 저축은행 31곳의 올해 1분기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25조 6,3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7,6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차주수는 207만 4천 명으로 8만 8천 명 늘었고 평균 연체율은 6.93%로 0.54%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총량은 줄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더 작은 규모로 돈을 빌리고 그 과정에서 상환 부담은 오히려 커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6월 27일 시행된 대출 규제로 신규 대출이 위축된 데다 기존 대출 상환과 부실채권 매각이 겹치면서 잔액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고 본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대출 축소보다 자산 건전성 저하 신호로 읽힌다. 조사 대상 31개사 가운데 11개사는 대출 잔액이 줄었는데도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은행권보다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와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 두 번째 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앞두고 금융 IT 업계, 거래소 지분 경쟁 가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선점하려는 금융권과 정보기술 업계의 경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도 변화가 본격화하면 거래소가 단순 매매 중개를 넘어 결제 송금 투자 플랫폼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존재감을 드러낸 곳은 하나금융그룹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15일 카카오인베스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6.55%를 1조 33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거래를 단순한 재무 투자보다 미래 사업권 확보 성격이 강한 움직임으로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인 원화 가치에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자산을 뜻하는데 제도가 정비되면 은행과 증권, 결제 사업이 가상자산 시장과 직접 맞닿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변화에 대비해 거래소 지분부터 확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진 셈이다. 뒤이어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계열사들도 두나무 투자에 가세했다. 삼성증권, 삼성SDS, 삼성카드는 5월 28일 카카오인베스트 보유 두나무 지분 4.0% 취득을 공시했고 하나투자증권은 5월 20일 지분 3.90%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세 번째 뉴스. 주요 경제 디지털 자산 일정 미국 원로 연준 이사 연설 외 주요 경제 일정 중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국내 시각 오전 10시 30분 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패드 이사 연설 국내 시각 오후 9시 30분 주요 디지털 자산 일정 비트코인 캐시비시에츠의 업그레이드 시간 미정 카야 KA의 주요 발표 시간 미정 칠리즈 셰치제트 온체인 펜토큰 지수 펜인덱스 출시 시간 미정 전데드 게임즈 우드스 iOS 앱 출시 시간 미정 소소밸류 SOSO EX 페어드롭 진행 시간 미정 사하라 ASHLA 소린 컴퓨터 페이지 출시 및 스테이킹 기능 가동 시간 미정 메갈테셔미지 에머시스 기능 출시 시간 미정 구글 뉴스에서 블록미디어 팔로우하기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에서 속보 보기 비시에이트 샬치제트 KA여미지 SHLA SOSO UTS 샵사인 경제 일정 샵사인 일정 샵사인 주요 일정 샵사인 코인 일정 BM 데이터 레터 뉴스보다 빠르게 감정보다 정확하게 매일 아침 7시 시장을 읽는 데이터가 도착합니다. 네 번째 뉴스. 미 FCPT 2억 6,800만 달러의 동물병원 102곳 인수, 외식 의존 줄이고 헬스케어 확대. 미국 리츠 업체 포코너스 프로퍼티 트러스트 FCPT가 대규모 수의학 자산 인수와 연쇄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션 페텔스 자산 인수는 의료 리테일 비중 확대와 임대 구조 안정성을 동시에 노린 전략으로 평가된다. 포코너스 프로퍼티 트러스트 FCPT는 슈어 캐피탈 리얼 에스테이트 파트너스로부터 미션 페텔스 소속 동물병원 자산 최대 102개를 2억 6,800만 달러 약 3,859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연간 약 1,733만 달러 약 249억 원의 초기 임대 수익을 창출하며 평균 10년의 잔여 임대 기간과 연 2% 이상의 임대료 상승 조건을 갖춘 트리플렛 마스터 리스 구조가 적용돼 있다. 거래는 2026년 3분기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인수로 FCPT의 현금 임대 수익 중 미션 페텔스 비중은 약 6%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의료 리테일 자산 비중은 약 1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기존 핵심 임차인이던 다든 레스토랑다우던 레스트란츠 의존도는 약 41%로 낮아진다. 다섯 번째 뉴스. 금융당국, 중복상장 제동 주주보호 강화 방안 발표 임박.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새 기준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도화 단계로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만 상장을 허용할지와 주주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 공시 규정, 상장세 칙, 가이드라인 형태로 중복상장 예외 허용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을 네 축으로 제시했는데 중복상장 규율은 이 가운데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대표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유망 자회사를 따로 상장시키면 기업 가치가 자회사로 분산돼 모회사 주가가 흔들리고 그 부담을 모회사 일반 주주가 떠안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번 기준의 큰 줄기는 예외 허용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설계하느냐다. 금융당국은 이미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를 심사 기준으로 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새 규정에는 이를 실제 심사에 적용할 세부 잣대가 담길 전망이다. 이상 오늘의 코인 뉴스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